SK텔레콤의 유심 정보 유출과 관련해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지만 위약금 면제 등의 책임 있는 조치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사과하는 척하면서 뒤로는 꼼수 영업을 벌였던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하영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SK텔레콤이 유심 정보 유출을 알아차린 지 20일 만에야 최태원 회장은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고객과 국민들에게 불편을 끼쳐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사과 말씀 올리겠습니다. 국회 차원의 개인정보 TF가 구성되는 등 전방위적인 여론의 압박을 이기지 못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SK텔레콤은 대한민국 1위 통신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킹이 되도록 제대로 모니터링 되지 않았다라는 문제도 있지만 대응 또한 늑장 대응 그리고 미흡한 대응으로 하지만 지역 곳곳에서는 여전히 유심 교체를 두고 혼란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노인 인구가 많은 지역 특성상 정보를 얻지 못하고 헛걸음을 하는 경우도 이어졌습니다. 저번 주에도 보고 이번에 또 오반기라 그런 게 인증번호가 안 떠서 못 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너네 한 말이 뭐 있습니까? 그게 대해서는 모르거든. 손 하나에도 젊은이들 뭐 아는 겨. SK텔레콤은 지난 5일 대리점을 통한 신규 개통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휴대폰 판매점을 통해선 신규 가입이 가능했습니다. KT인데 SK로 가려고 하면 그거는 그게 됩니다. 기기를 공격을 하면서 해도 목적으로 되는데 그냥 오셔서 기기 유심만 공격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또 유심 정보 유출 사태가 터지자 최신 기종에 대한 지원금을 살포해 오히려 고객 유치에 나선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사건 대상에서 유출 권한은 수사보다 지원을 25로 과정하는 기획값이 없을 정도. 오늘 열린 국회 과방위 청문회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꼼수불참한 가운데 여전히 위약금 면제 등의 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국민에게 사과하고 뒤로는 꼼수 영업을 벌이며 책임을 회피하는 SK텔레콤의 행태에 많은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KNN 하영광입니다.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하는 일이 있습니다. 지난 2월 6명의 사망자를 낸 반얀트리 참사의 이면에는 인허가 비리가 있었습니다. 경찰이 브리핑을 통해 일부 소방과 기장군 공무원이 시행사와 시공사로부터 뇌물을 받고 인허가 비리에 가담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월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 공사 현장에서 불이 나 현장 노동자 6명이 숨졌습니다. 어지러운 공사 현장이 무색하게 2달 전 이미 기장군청으로부터 사용 승인이 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공정률은 90% 수준, 건물을 즉시 쓸 수 있다는 의미의 사용 승인을 받기엔 무리였습니다. 하지만 시공사는 책임 준공 기간까지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하면 3천억 원대 PF 대출 가운데 2천억 원 이상을 즉시 갚아야 해 사실상 부도 위기. 이에 무리수를 뒀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면 추가 PF 대출도 안 되고 기존 PF 대출 연장도 안 될 겁니다. 그러면 굉장한 자금난에 시달리게 될 테고. 반얀트리 시행사와 시공사는 사용 승인을 받기에 공정률이 낮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감리업체에 뇌물을 주는 등 수법으로 허위 감리 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감리업체 소방 담당 직원에게 수천만 원을 주고 여기 더해 추후 돈을 더 주겠다는 확약서를 주는 한편 도장 찍어줄 업체는 많다며 감리업체를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기장군 공무원과 일부 소방 공무원에게는 장당 15만 원짜리 고급 호텔 식사권이 뿌려졌습니다. 사용 승인을 내어주는 기장군 대신 현장을 확인해야 할 건축사는 현장도 나가보지 않고 보고서를 노룩 작성하는 등 총체적 문제투성이었습니다. 기장군과 소방은 현장 확인 의무는 없다며 감리 보고서를 믿고 적법한 절차대로 사용 승인을 냈을 뿐이란 입장이라 추후 법정 다툼이 예상됩니다. 한편 반얀트리 참사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시공사 회장과 시행사 본부장 등 모두 8명이 구속되고 36명이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KNN 이민재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기에 가담한 현직 경찰관이 구속됐습니다. 범행을 막아야 할 경찰이 오히려 하수인이 된 셈인데 이제 시민들은 도대체 누굴 믿어야 할지 모르게 됐습니다. 박명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직 경찰관인 A씨는 지난해 하반기 보이스피싱 사기에 가담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수익금을 가상자산으로 바꿔 송금하는 수법으로 10억 원 상당을 범죄 조직에 넘겼습니다. A씨는 최근까지 수십여 차례에 걸쳐 범행을 이어오다 이달 초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A씨는 지인을 통해 범죄 조직을 소개받아 가담하게 됐으며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이스피싱 자금 세탁 조직에 대해 수사 중 현직 경찰관이 지난해부터 해당 조직에 가담한 것이 확인되었고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하여 체포하여 구속 수사 중입니다.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대출 빙자 등으로 피해자들에게 받은 돈을 가상자산으로 바꿔 자금 세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꾼 돈을 다시 조직에게 송금해주며 수수료로 수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단 현재까지는 A씨 이외 다른 경찰이 범죄에 가담한 정황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죄 행위와 함께 추가 범죄자 등을 수사할 계획입니다. KNN 박명선입니다. 국내 3대 아트페어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2025 아트 부산이 개막했습니다. 전국에서도 많은 미술 애호가들이 찾을 걸로 보여 이번 주말 부산의 봄이 예술로 물들 전망입니다. 조진욱 기자입니다.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한 폭의 그림. 유화의 질감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이 그림은 한국 단색화 1세대인 거장 하종현 화백의 작품입니다. 같은 단색화지만 한지 위 섬세한 붓질의 흔적이 엿보이는 이 작품은 또 다른 단색화의 대가 박서보 화백의 그림입니다. 단풍색의 색감을 통해서 그리고 이거를 한지라는 물성을 독특하게 실험을 하셨습니다. 마치 사진처럼 가지런히 놓인 돌멩이 그림은 극사시주의 형태로 돌을 탐구하는 제불 작가 이영인 화백의 작품입니다. 바탕을 여백을 하얗게 처리함으로써 그 여백 속에서는 명상적인 요소로 보는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전국적 아트페어로 자리 잡은 아트부산이 올해도 유명 작가와 개성 넘치는 그림들로 미술 애호가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있습니다. 부산 대표 중견 작가인 방정아 작가의 6m짜리 천으로 만든 설치 미술입니다. 이렇게 특별전으로 전시되고 있는데요. 올해 아트부산엔 17개 국가 109개 갤러리가 참가해서 다양한 작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불경 지역의 청년 작가를 소개하는 특별 전시도 마련됐습니다. 페어를 통해서 더 많은 관객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부산 경남에서 같이 활동하는 젊은 작가들과 같이 작업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도 하면서 미술품 판매만이 아니라 유명 건축가 유현준 등 다양한 분야의 대담 프로그램도 함께 마련됐습니다. 국내를 넘어서 아시아 그리고 유럽 기관들과 저희가 소통하고 교류를 하고 있는데요.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좀 편안하게 가족들끼리 나들이 하러 오신다는 마음으로 오는 18일까지를 부산 아트위크로 정해 관람객들에게 부산 곳곳의 체험거리도 소개합니다. 봄에는 다양한 미술 축제들이 우리 부산을 빛낼 것입니다. 부산 곳곳에서 아름다운 전시와 그리고 한껏 미술에 빠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올해 아트 부산은 이번 주 일요일까지 진행됩니다. KNN 조준욱입니다. 2018년 첫 삽을 뜬 양산 도시철도가 7년 만에 토목 공사를 마치고 오늘 시운전에 돌입했습니다. 여전히 운영사 선정 등 과제는 남았지만 부산시와 협상이 진척을 보이고 있어 운행의 9분 응선은 넘었습니다. 이 소식은 최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무인 경전철 차량이 크레인을 통해 선로 위에 내려옵니다. 양산도시철도 노선을 따라 달릴 첫 차량입니다. 양산도시철도가 2018년 착공 뒤 7년여 만에 토목공사를 끝내고 마침내 자체 시운전에 들어갔습니다. 부산 도시철도 1호선 노포역에서 양산 북정동을 잇는 11.4km 구간으로 양산 중앙역에선 2호선 양산 구간으로 환승도 가능합니다. 부산 도시철도 1호선과 2호선과 연계되는 우리 양산 도시철도는 동남권 교통난 해소와 지역의 균형 발전 등 또 부산과 양산 두 도시 간의 혁신적인 교통망 인프라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인근 고속도로와 노선이 겹치면서 공사가 2년 정도 지연됐고
부산시와 운영비 갈등으로 개통도 늦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운전에 이어 국토부 종합시험만 통과하면 내년 하반기 개통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늦어도 올 상반기까지로 계획됐던 운영사 선정은 여전한 과제로 남았는데요. 양산시는 오는 8월까지 우선 협상 대상자를 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다행히 최근 부산시와 큰 틀에서 운영비 협상에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개통의 청신호는 켜졌습니다. 4월 말부터 운영자 선정 입찰 사전 규격 공고가 나왔으며 올 하반기에 운영사가 선정되어 내년 11월부터 운영사 인력이 구성될 예정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구분응선을 넘은 양산도시철도, 장기 적자를 겪고 있는 부산도시철도와의 상생 등 난관을 넘어 요긴한 영남권의 새 대중교통망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NN 최한솔입니다. 가덕도 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수의계약 당사자인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공사 기간을 2년 더 늘린 기본 설계안을 보완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오늘 국토교통부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현대건설과 진행하던 수의계약을 중단하는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국토부의 전문가 자문회의 검토 등이 남았지만 사실상 재입찰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재입찰이 진행될 경우 행정 절차에 최소 수개월 이상이 걸리게 돼 29년 조기 개항도 힘들어지게 됐습니다. 미쉐린 셰프들의 친목 만찬회에 1억 3천만 원의 세금이 들어갔다는 KNN의 단독 보도와 관련해 부산 지역 시민단체가 부산시 행정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부산경실련은 성명서를 통해 이번 수의 계약은 부산시 미식고문의 회사를 챙겨주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며 일반적인 기준을 넘어서 수의 계약이 진행된 만큼 예산 집행의 근거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세계 라면 축제가 부실한 운영으로 여론의 문매를 맞고 있다는 KNN 보도와 관련해 주최 측이 돌연 잠적하면서 행사가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문을 닫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행사 주최기관은 현재 잠적한 상태로 행사에 참여한 푸드트럭 등 업체 대부분이 대금을 받지 못하고 철수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또 함께 진행되기로 했던 공연들도 계약금, 미입금 등을 이유로 모두 취소됐습니다. 구조물 추락 사고로 재개장이 무기한 연기된 프로야구 NC 다이노스가 울산 문수 야구장을 대체 홈구장으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NC 측은 안정적인 경기력 유지와 팬들의 접근성, 그리고 관람 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문수 야구장을 대체 구장으로 선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NC는 오는 16일부터 열리는 키움과의 3연전부터 울산에서 홈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경남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의령에서 출산 축하금을 지급하는 기업이 처음으로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의령읍의 한 건설 폐기물 수집 운반업체는 직원이 첫째 자녀를 낳으면 100만 원, 둘째 자녀 300만 원, 셋째 자녀 이상은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1960년대 인구가 10만 명이던 의령구는 지난 3월 기준 2만 4,900여 명까지 떨어지면서 2만 5천 명 선이 무너졌습니다. 화창했던 오늘과 달리 내일은 또 한 차례 비 소식이 있습니다. 특히 부산과 남해안, 지리산 부근에는 강한 비가 집중되는 곳이 있어서 주의하셔야겠는데요. 이들 지역에는 최대 60mm, 많게는 80mm 이상의 큰 비가 내리겠고 그 밖에 경남 내륙 지역으로도 10에서 최고 40mm 정도가 예상됩니다. 비와 함께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모레까지 부산과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매우 거센 돌풍이 몰아치면서 강풍특보도 내려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합천은 25도로 웃도는 초여름 더위가 나타났는데요. 내일은 낮 기온이 17도에서 18도 안팎에 그치면서 종일 서늘하겠습니다. 내일 전국적으로 비가 내릴 텐데요. 특히 제주도에는 200mm 이상의 호우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내륙은 오늘보다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겠습니다. 낮 기온은 진주 17도, 거창 16도로 오늘보다 3도에서 8도가량 낮아 하루 사이 기온차가 크지 않겠습니다. 경남 중부 지역의 낮 기온은 창원과 밀양이 19도, 거제는 18도 선에 머물겠고요. 부산의 한낮 기온은 18도, 김해와 양산은 19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오전 남해 먼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지겠고 물결은 최고 5m까지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주말 오후부터는 다시 맑은 하늘을 회복하겠고요. 온화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